요즘 매장 말입니다. 어딜 가나 난리도 아니래요. 매장이 진짜로 텅텅텅 비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장이 난리도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매장이 지금 난리가 났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고물가 쇼크가 지금 현장에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닥쳤느냐? 이 지표를 보면 실제 얼마나 닥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대 상장사 재고자산 증가율이에요. 39.2%입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안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매장이 텅텅텅 비어있을 수밖에요. 그 매장이 50평이든 100평이든 할 것 없이 백화점을 가도요, 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휑하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확 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가 보복 소비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가전의 판매나 스마트폰의 판매나 자동차의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할 사람은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소득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높아지고 그러니 고물가 쇼크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고량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예, 지금 30대 상장사 재고자산 금액이 여러분 148조 4,297억 원입니다. 예, 작년 3월 말에 대비해 보면 41조 8,10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39.2%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러다가 기업들까지도 지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마다 안 볼까요? 기업마다 보면 난리 나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재고 자산이 47조 5,907억 원이에요. 작년 대비하면 해보면 55.3%가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12조 2,943억 원입니다. 0.3%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나 SK 하이닉스는요. 10조 3,927억 원. 68.1%가 늘었고요. LG전자도 10조 2,143억 원입니다. 27.7%가 늘어났습니다. LG화학은요. 9조 3,119억 원입니다. 58.1%가 늘었습니다. 재고가 지금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에게 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요. SK 하이닉스의 어떤 재고량이 늘어나는 거하고요. 삼성전자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재고량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여러분 상황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요?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1,07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할까요? 투자 못합니다. 그러면 또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또 소비가 위축이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실적 악화되고 투자 감소되고 또 소비 위축되고 또 실적 악화되고 투자 감소되고 소비 위축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외환위기 이후에 재고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저는 그래서 그 충격의 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게 5월 기준입니다. 5월. 예, 제조업 재고율은 114.5%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때는요, 여러분, 137.6%였습니다. 예, 137.6%. 그리고 2020년 5월에 127.5%. 그 다음이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 5월입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복합위기 때가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고는. 실제로 말입니다. 재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올라갔습니다. 생활 물가는요 7%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할까요? 소비 못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보복 소비가 끝나고 예, 이제는요 소비를 안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겠다. 그야말로 소비 위축이 예,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민간이 투자하기를 바라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이거 민간 주도 성장 자체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만 대부분 하나같이 말입니다. 침체의 어떤 지표들만 나오죠. 지금 제조업이 이만큼 망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침체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올 겁니다. 근데 그 깊이와 그 길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깊이가 언제인가 또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지표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지표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현금을 쌓아놨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소지도 더 커지니까요. 아셨죠? 예.